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었죠?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306페이지 파동의 굴절으로 가겠습니다. 파동의 굴절. 자, 306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파동의 굴절. 자, 파동의 굴절. 됐죠? 자, 우선 여기 봅시다. 우선 파동의 굴절은요. 우선 굴절을 왜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매질에 따른 속도차 때문에 그래요. 매질에 따른 속도의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만약 어떤 동일한 매질이 있어. 동일 매질이야. 동일한 매질이 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빛이라고 해볼게. 빛은 동일한 매질을 만나면 계속 그냥 직진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매질이 아니라 다른 매질인데 통과를 못하는 예를 들어 매질이라고 해볼게. 통과를 못하는 매질이라고 하면 자, 좀 이따 또 예를 들긴 하겠지만 잘 봐. 반사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반사면이야. 반사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그 반사면과 수직한 선이 있어. 이거 뭐라고 그래 하나? 법자로 시작해. 수학에서도 많이 쓰는데 법선이라고 하죠. 법선.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빛을 쐈어. 레이저 포인트로 빛을 쐈어. 근데 이 레이저 포인트가 이렇게 거울면으로 갔어. 그럼 요걸 입사광이라고. 입사광선. 그럼 중요한 거 봐. 항상 이게 중요하더라. 법선이라는 녀석과 입사광선이 만나는 이 각을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입사각. 인시던스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반사. 통과를 못하니까 반사를 한단 말이야. 그럼 반사한 걸 뭐라 하냐면 반사광이라고 해요. 반사광. 그럼 이 반사광이 법선과 이루는 요 각, 법선과 이루는 요 각을 반사각이라고 해요. 반사각. 사실 굴절각도 우리랑 R이라고 쓰는데 좀 달라. 이건 리플렉션 앵글이야.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굴절각 R은 리프렉션이야. 프렉션. 갑자기 영어 수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리프렉션 앵글이고 리플렉션 앵글이야.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냐?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이런 걸 반사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거 당연히 알아야 돼. 그럼 어떤 동일한 매질이면 직진을 하고 자 통과를 못하는 반사면을 만나면 반사가 되는 거고 만약 다른 경계면 자 이건 경계면이야. 통과를 하는 매질이면 얘가 만약 빛이 이렇게 가게 되면 얘가 만약 1번 매질과 2번 매질이 만약 다른 매질이라면 얘는 꺾인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자주 나오는 멘트인데 여기가 아스팔트야. 그리고 여기가 모래야, 모래. 그럼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있어.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쉬운 거야. 그럼 여기를 딱 올 때를 생각을 해봐. 여기 바퀴하고 뭐야? 속도가 달라. 그죠? 어디가 빨라? 아스팔트가 빠르죠? 그럼 얘는 모래는 많이 못 가. 근데 얘 많이 가. 그러니까 얘는 여기 때가 여기까지 오는데 얘는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꺾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느린 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외울 게 있어. 엄마 어느 쪽으로 꺾이냐 그러면 속도의 차 중에서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야.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야. 이걸 우리가 굴절률이 큰 쪽이라고 해. 이건 나중에 알려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느린 쪽으로 꺾이면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해봐. 친구랑 나는 손잡고 가는데 내가 확 느려져봐. 그럼 내 쪽으로 확 꺾이지. 본인이 이해될까요?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야. 느린 쪽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좀 한번 얘기해봐. 봐봐. 이렇게 되거든. 얘가 지금 입사광이야. 자 그리고 경계면과 수직한 선이 법선이야. 그럼 요 각이 입사각이야.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잘 봐. 만약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 얘가 똑같은 1번 매질이었다면 얘가 직진했을 거야 이렇게. 돼? 근데 얘가 만약 이쪽으로 꺾어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로 꺾이니까 아래가 느린 매질이야. 그럼 1번보다 2번 매질이 뭐야? 속도가 느린 거야 여기서. 하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약간 직관적으로 해봐. 만약 얘가 빛이 이쪽으로 꺾였어.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꺾으니까 얘가 더 느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 세 가지가 나와. 시험 문제. 세 가지가 나와. 소리의 굴절, 빛의 굴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물결파의 굴절이야. 이게 작년 수능에 나온 거야. 자,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얘는 족밥이야. 예를 들어 볼게. 소리의 속도는 331 플러스 0.6t야.
그러니까 15도씨 우리 주변의 온도를 보통 15도씨라고 해. 네? 들어봤어? 상온, 실온 이런 말 들어봤어? 우리 주변의 상온 얼마냐 그러면 15도야. 특별한 얘기 없으면. 알겠지요? 그럼 15도를 여기다 그러면 얼마냐? 15도씨에서 딱 소리의 속도는 330이야. 340이야. 우리가 보통 이걸 음속이라고 해. 니네 그런 거 들어봤냐? 마하? 전투기 마하? 마하가 뭐야? 음속의 몇 배냐 이거야. 돼? 그러니까 전투기가 만약 마하 2다 그럼 음속의 2배로 날아가는 거야. 오케이? 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빠르기가 아니야. 내 친구가 참고로 저기 뭐야 대한항공 기장인데 공군사관학교 나왔거든. 근데 이게 보통 소리가 퍼지는 속도보다 전투기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되냐면 전투기가 이동하면서 공기가 이쪽으로 몰려. 그럼 여기를 뚫고 나가면서 공기가 터져. 이걸 소닉붐이라고. 그래서 전투기가 팡 소리가 날 때 있거든. 이 공기가 터지는 거야. 팡. 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엄청 이런 걸 이제 소닉붐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소닉붐을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어디야? 채찍이야. 채찍이 착 하잖아. 이게 채찍끼리 부닥치는 소리가 아니야. 채찍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기를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소닉붐이 생기는 거야. 물론 나도 채찍을 갖고 있진 않아. 근데 이제 착 할 때 그 소리가 나는 거지. 자, 어찌됐든 그럼 말해봐. 엄마 어찌됐든 말해봐. 소리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른 거야. 그럼 자, 두 가지밖에 없어. 소리의 굴절은 딱 두 가지야. 낱말은 누가 들어? 낱말은 누가 들어?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 어떤 새끼 이게 반말이래 씨발. 욕지거리 아니야. 밤에 하는 말이야. 반말. 밤 알겠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 쥐가 들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낮에는 땅이 뜨거워. 땅은 비열이 작아. 쉽게 말하면 금방 뜨거워져.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를 내면은 낮에는 땅이 뜨겁고 위에가 차가워. 왜 차가워요? 쉽게 말하면 덜 뜨거운 거지. 공기는 비열이 커. 쉽게 말하면 잘 안 뜨거워지고 잘 안 식어. 그러니까 소리는 낮에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느린 쪽으로 꺾이니까. 문인지어드니 네? 그럼 밤에는 어떻게 되냐? 땅은 금방 또 식었어. 땅은 금방 식었어. 차가워. 근데 얘는 아직 덜 식었어. 따뜻해. 그러니까 얘는 소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야. 자, 넘겨봐. 우리 교재에 시험 문제가 많아. 이런 거는 족밥이야. 변별력 없어. 자, 어디로 가냐면 319페이지로 가봐. 자,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외우는 건 느린 쪽으로 꺾인다는 것만 외우면 돼. 319페이지 20번 봐봐. 자, 그럼 직관적으로 해볼게. 자, 가에서 봐봐. 물에서 지금 빛을 쏘았는데 공기 쪽으로 나가면서 잘 봐. 엄마, 물에서 쏘았는데 공기 쪽으로 나가면서 직진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꺾였어. 그럼 누가 느린 거야? 물이 느린 거야. 여기에 기준으로 아래로 꺾였잖아. 공기가 느리다면 위로 꺾여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돼? 자, 그러면 나도 봐봐. 거기 319페이지 20번에 나 그림을 보면 소리가 위로 안 올라가고 결국 아래로 다시 꼬꾸라 온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야? 반말은 누가 듣는 거야? 바로 쥐가 듣는 거야. 차가운 공기가 뭐 하는 거야? 느린 쪽이야. 그러니까 위로 못 가고 이 그림이 위로 꺾이는 거야. 이건 아래로 꺾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됐냐? 됐어? 그럼 디귿 봐봐.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크다가 아니라 뭐야? 더 작다. 왜? 아래쪽으로 꺾였으니까. 현빈이 되니? 승아 됐니? 네? 소리가 봐봐.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얘가 나시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외울 건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 너희들이 외울 건 느린 쪽으로 꺾이는 것만 외우면 된다고. 문영이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빛의 골절 한번 해볼까? 빛의 골절. 자, 그럼 이거 아까 외우라고 했어, 엄마. 자, 이거 아까 외우라고 했어. 자, 이거 외우라고 했어. 우리 빛이라는 녀석은 여기다 줘. 자, 빛이라는 녀석은 잘 봐. 빛이라는 녀석은요, 대표적인 비탄성파야. 그러니까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잘 돼. 오히려 매질이 없어야 잘 되는 애야. 그러니까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공기고, 그 다음 물이고, 그 다음에 유리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야.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지를 오늘 배울 거야. 네? 얘가 굴절률이 엄청 크거든. 그럼 전반사가 잘 돼. 그럼 빛이 못 나오고 갇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쳐 빨빨빨빨빨 하는 거야. 네? 원리 좀 이따 보여줄게. 자, 그럼 너희들이 기억할 게 있어. 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빛의 속도 c는 진공에서의 속도야. 돼? 그럼 어떤 매질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속도가 느려져. 돼? 그러니까 느려진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빡빡하다라는 얘기거든. 돼? 그럼 이게 굴절율이 큰 거야. 자, 그래서 굴절을 좀 쉽게 나타낼게. 사실 이 파동의 굴절, 빛의 굴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굴절율이야. 자, 이걸 잘해야 돼. 특히 굴절율은 두 가지가 있어. 절대 굴절율이라는 게 있고요. 상대 굴절율이라는 게 있어. 경대 굴절율, 상대 굴절율. 됐죠? 오케이? 자, 절대 굴절율은 진공을 기준으로 한 거야. 특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가 더 느린지라는 걸 인덱스, 뮬로 나타내는 거야. 말 그대로. 쫄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와 어떤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의 비를 갖다가 이렇게 수치화 시켜놓은 거야. 그럼 너희들이 꼭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야. C.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어떤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의 곱과 항상 같은 거야. 자, 나 집중해봐. 아니, 그럼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그럼 진공에서의 굴절율도 1이네요. 맞아. 왜냐면 봐봐. 어떤 매질에서든지 그 매질의 굴절율과 빛의 속도의 곱은 무조건 C야. 그러니까 진공에서도 굴절율과 빛의 속도 곱하기 C는 무조건 C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진공에서의 굴절율이 실제로 1인 거야.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느리면 느릴수록 굴절율은 뭐 할까? 1보다 더 커야겠지. 네? 그래서 얘가 1.000292인가 그러거든. 자, 알아도 앞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공기는 그냥 진공하고 똑같아. 오케이? 돼? 그럼 이쪽으로 와서 뭐 1.2, 1.4 커리다가 얘가 한 2.4인가 5까지 올라가. 그럼 니네 말해봐. 다이아몬드에서 빛의 속도가 뭐야? 졸라 느린 거야. 진공에서 속도보다 몇 배야? 2.5배만큼 느린 거야. 본인이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고. 어떤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건 굴절률이 큰 거야.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느린 쪽으로 꺾인다는 건 굴절률이 큰 쪽으로 꺾인다는 얘기예요. 돼? 거꾸로 그러면 어느 쪽에서 상대적으로 빠르다. 빠른 건 굴절률이 작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자, 거기 봐봐. 우리 교재 307페이지를 펴봐. 307페이지를 펴봐. 거기 나와 있어. 절대 굴절률은 진공에 대한 어떤 굴절률인데 결국은 핵심은 딱 빨간색으로 써놔. 이거야. C는 N 곱하기 V야. 써봐.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어떤 매질에서든 굴절과 속도의 곱은 무조건 같아야 돼. 곱해서 이 C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걸 써봐. 그냥 진공에서 굴절 1이야 실제로. 말 써봐. 그래서 뭐 거기 307페이지 오른쪽 보면 진공에서 굴절률 1이고 곱하기 C고 물에서는 조금 굴절률이 커졌지. 왜? 물의 속도 느리니까. 그럼 유리 봐봐. 유리에서 속도 존나게 느리니까 유리에서 굴절률 크다는 얘기야. 돼? 자, 그럼 이걸 문제에다 적용시켜볼게. 뒤로 넘겨봐. 팔판 넘겨. 330페이지로 가. 자, 330페이지로 가. 자, 330페이지 4번 옆에다 다시 써놔. 엄마. C는 NV야. 빨리 써놔봐. C는 NV야. 자, 거기 330페이지 4번 보면 두 단색광 AB, 이게 무슨 말이야? AB는 색깔이 다른 빛이야. 그럼 얘를 입사각으로 매질을 해서 툴을 입사시켰을 때 AB가 같은 경로를 따라 툴을 가면서 뭐 전반색 어쩌고 하는데, 자, 니은멘트 봐봐. 니은멘트 330페이지 4번의 니은멘트 봐봐. 매질 2에서 A의 속력은 B의 속력보다 크다. 엄마 여기 봐봐. 자, 매질 2에서 A가 빠르냐 B가 빠르냐.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해요? 뭘 어떻게 구해? 굴절과 속도의 곱은 항상 같다고. 그럼 말해봐. 매질 2에서 여기다가 A의 속도를 곱한 것과 여기다가 빛의 속도 B를 곱한 것이 같아야 된다고. 아, 이렇게 쓰는 것도 웃겨. 쉽게 말하면 누가 빠르냐는 거, 누가 굴절이 뭐야? 작냐 이 얘기야. 다시 한번, 누가 빠르냐라는 건 누가 작냐라고 물어본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말해봐.
매질초에서 A의 속력은 B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왜? 굴절률이 크니까. 하은이 되니? 돼?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야, 집중해봐.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A, B가 매질 1, 2에서 굴절 이렇게 됐어. 그럼 물어봐야지. 네 가지 상황 중에서 빛의 속도가 지금 가장 느린 곳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지. 왜? 굴절이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A라는 빛을 매질 2에다가 쏘면 거기서 제일 느리다고. 거꾸로 해봐. 어디다가 빛을 쏘면 제일 빠를까? 매질 1에다가 B라는 빛을 쏘면 뭐야? 제일 빠르다 이거야. 문행이 이해돼봐? 돼, 빨리 체크해봐. 빨리 체크해봐. 됐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니 선생님 그러면 아니 그러면 선생님 결국은 굴절률은요 사실은 속도의 비례 맞아. 속도의 비례를 그냥 수치화시킨 거야. 우리가 편하게 보려고.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 진짜 중요한 건 이 새끼야. 자 그럼 상대 굴절률은 진공이 이전이 아니라 특정 매질을 기준으로 다른 매질을 갖다 비교를 한 거야.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지금 여기가 경계면이야. 집중. 여기가 경계면이야. 자 그럼 경계면과 수직한 선이 뭐라고요? 법선이야. 자 됐죠? 법선이야. 그러면 요게 바로 입사광선이야. 입사광과 법선이 요 이루는 각이 요게 입사각이야. 자 그럼 여기는 1번 매질이고 여기는 2번 매질이라고 할게. 매질이 지금 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직진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꺾였다고 할게. 자 그럼 여기가 굴절각 아니야. 이건 아까 있던 리프렉션 앵글이야. 됐죠? 자 그럼 봐봐. 1에서 2로 들어갈 때 상대 굴절을 이렇게 써. 1, 2라고 써. 됐죠? 그러니까 여기로 빛이 여기서 입사하는 쪽이고 여기가 굴절하는 매질에 굴절률의 번호를 써주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해봐. 어떤 애가 매질 3인데 빛이 이렇게 나가. 그럼 상대 굴절률 뭐야? n에서 3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4로 간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만약 빛을 거꾸로 해봐.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건 4에서 뭐야? 3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없지? 약속이니까 지켜줘야 돼. 그럼 잘 봐. 1번에서 2번으로 들어갈 때 원래 굴절률의 정의는 여기와 여기의 속도의 비야. 돼? 그러니까 원래 정의는 여기서 빛의 속도 V1과 여기서 빛의 속도의 V2야. 이게 원래 정의야. 됐어? 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웠어. 절대 굴절률은 그 매질에서 속도분의 C야. 그럼 얘를 바꿔버리면 얘가 N1분의 여기 굴절률을 N1이라고 하면 여기 N2라고 하면 여기서의 절대 굴절률 N1분의 C 여기는 N2분의 C야. 선생님 쉽게 하는 것도 알려줄 테니까 그냥 보란 말이야. 이런 거에 너무 에너지 소모하지 마.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용 정리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문제를 못 풀면 무슨 상관이냐고. 바보처럼 그렇게 하지 마. 이건 내신이야. 너네 물리학 박사 될 거야? 그렇게 개념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 그냥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야. 개념은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데 이걸 이해 못하다고 막 머리를 막 이럴 필요가 없어. 아 이걸 이해하고 문제 적용하면 땡이야. 돼? 사실 이거 설명하려면 뭐 해야 되잖아. 미분해야 돼. 돼? 그거 배워서 뭐 하려고. 나오지도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란 말이야. 내가 이해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줄 테니까. 그럼 잘 봐. 얘가 날라가. 그러면 이걸 다시 풀로 써볼게. 그러면 1에서 2로 들어갈 때, 자 여기 쓸게. 1에서 2로 들어갈 때 얘만 굴절률이 뒤집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순서가 위. 사인 입사가 사인 굴절각. 그 다음 여기도 속도가 위아래. 그리고 여기도 파장이 위아래야.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가도 진동수는 뭐야? 안 바뀌지? 그럼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도 뭐야? 아니 진동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 뭐야? 파장도 길어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진짜 핵심. 엄마 여기서 진짜 핵심. 잘 봐.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열심히 외우지 말고요. 뭘 외우느냐?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잘 봐봐. n 사인 세타 n 람다 n 속도가 일정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얘를 지그리 자그리 곱한 거 얘를 지그리 자그리 곱한 거 얘를 지그리 자그리 곱한 게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얘가 다 한 통속이야. 자 얘가 지금 한 통속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굴절 이런 걸 이제 스네르 법칙이라고 하는데
스네일의 법칙의 가장 큰 핵심, 즉 빛의 굴절을 문제를 풀 때 스네일의 법칙의 가장 핵심은 각이야. 무슨 얘기야? 각이 만약 크잖아. 그럼 굴절률이 작은 거야. 그 매질은. 그럼 각이 크면 그 밀질은 속도가 빠르고 뭐야? 파장이 긴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각을 보여주면 굴절률과 속도와 파장이 주르르 쏟아져. 자, 여기 봐봐. 나 집중해봐. 나 집중해봐. 나 집중해봐. 각이 여기하고 여기 중에 누가 커? 여기가 크지? 그럼 말해봐. 빛이 들어오면서 어디서 빨라? 각이 큰 쪽에서 빨라. 빛의 속도가 여기서 빠른 거야. 됐어요? 또 말하면 현빈아, 어디가 굴절률이 커? 굴절률이 크냐는 거 어디서 각이 작냐라고 그런 거야. 여기가 지금 각이 작자. 됐어? 하나 더 해봐. 어디가 파장이 더 빨라? 야, 얘들아, 어디가 파장이 더 길어? 빛의 파장 어디가 더 길어? 속도가 더 긴게서 파장이 길어. 그러니까 여기가 파장이 긴 거야. 돼? 근데 잘 들어봐. 어떤 미친 비용신 새끼가 이렇게 시험을 내겠냐? 개나 고등어나 다 맞힐 텐데. 승아 무슨 말인지 알아? 돼? 그러니까 시험을 이렇게 안 내. 그럼 어떻게 내냐? 잘 봐봐. 이 각을 자꾸 감추는 거야. 그럼 이 각을 제대로 구하려면 경계면과 법선을 잘 그려야 돼. 자,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여줄게, 엄마. 자, 두 매질 원투가 있대. 실제로 시험 문제야. 근데 경계면이 원형이래. 됐죠? 매질 원투가 있는데 경계면이 원형이래. 근데 빛이 이렇게 갔대. 자, 물어볼게. 매질 원투 중에 어디가 굴절률이 높아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돼? 자, 그럼 말해봐. 엄마, 경계면 맞아? 접선이 경계면이잖아. 맞아. 그 원이니까 여기다 법선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경계면과 수직한 게 법선이라며. 그죠? 법선과 입사광선 이런 게 여기 입사각이라며. 법선과 굴절광선 이게 굴절각이라며. 끝났네. 자, 어디가 굴절률이 큰 거야? 굴절률이 큰 건 각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굴절률이 큰 거야. 네? 빛의 속도가 어디서 빠른 거야, 현빈아? 빛의 속도가 빠르냐고 물어본 건 어디가 각이 크냐고 물어본 거야. 여기가 각이 크냐. 내 말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니?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거 어디다 써놓냐면 우리 교재에다가 여기다 써놔봐. 우리 교재에다가 315페이지에다 써놔봐. 자, 이거 써놔. 이거 지금 졸래 중요한 얘기야. 이거 졸래 중요한 얘기야. 이거 통째가 지금 졸라 중요한 얘기야. 이게 통째로 진짜 졸라 중요한 얘기야. 이거만 알면 문제를 졸라 빠바바바바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얘만 거꾸로야. 나머진 다 위아래가 맞아. 위아래. 그죠? 얘도 위아래. 나 지금 노래 부를 뻔했어. 네? 위아래. 이 노래 모르는구나? 우리 천안 친구들은 유머가 없어. 씹새끼들. 정말 그냥 웃기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이거 된 거 안 된 거야. 수가 됐어? 파악이 됐습니까? 됐어요? 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졸라 대단한 기술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 졸라 대단한 기술 하나 보여줄게. 울지 마. 네? 어려운 문제는 다 이렇게 푸는 거야. 기가 막힌 전법을 하나 알려줄게. 엄마. 기가 막힌 전법을 하나 알려줄게. 자, 기가 막힌 전법을 알려줄게. 엄마, 쓰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 자, 쓰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 잘 봐. 기가 막힌 전법을 하나 알려줄게. 역진이라는 게 있어. 사실 이거는 정식 용어는 아니고 약간 은어 같은 녀석이야. 오케이? 됐죠? 원래 정확한 용어는 상반성의 원리라고 해요. 레프로시티라고 하는데 상호 반대되는 원리다. 그러니까 보완적인 건 아니지만 반대되는 원리다. 뭐 이런 거야. 뜻이. 이게 역진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거꾸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여기가 매질 1이고 여기가 매질 2야. 자, 여기가 법선이고요. 각도가 45도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30도로 꺾였어.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N2에서 N1로 거꾸로 요렇게 30도로 쏜 거야. 그럼 여기서 몇 도로 꺾여 나가겠냐 이거야.
그럼 얘도 답도 얼마야? 45도로 꺾여 나가. 자, 왜 그런지 한번 느껴봐봐. 왜 그런지 느껴봐봐. n 1에서 2로 들어가. 1에서 2. 얘만 뒤집혀. 나머지 다 위아래 순서 맞다고 그랬어. 그럼 요게 사인 45도고 요게 사인 30도야. 그럼 얘는 거꾸로 2에서 1로 들어가. 그럼 n 2분의 n 1이야. 그럼 얘가 사인 30도고 여기가 사인 굴절각 R이야. 근데 얘가 뒤집힌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요 자리가 여기로 온 거 아니야? 뒤집혔으니까. 그럼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몇 도야? 45도가 돼. 문제 이해돼? 문제 이해돼? 그럼 잘 봐. 이 역진을 갖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계면이야. 그리고 요 밑에다가 거울을 한번 놔둘게. 사실 뭐 일부 반사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반사면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빛이 어떻게 경로를 잃을 것이냐? 슉 이렇게 들어왔어. 자, 이거 말해봐. 여기가 매질 1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별이고 여기가 하트라고 한번 해봐. 자, 그러면 반사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반사각과 입사각은 어때?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별이고 여기가 하트면 여기도 하트고 여기가 별이니까 하트니까 하트고 반사각 같으니까 여기가 또 하트야. 그럼 거꾸로 빛을 쏜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얘가 정확히 별이 돼갖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여기 돼? 작게 그렸니? 돼? 문영이 지지돼? 야, 데칼코마니야. 씨발 나비 새끼. 문영이지 알겠어요? 들어온 길로 나갈 거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뒤로 문제 펴봐.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어. 우리 교재 300. 자, 우리 교재 330페이지 펴봐.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어. 자, 지금 단색광 ABC가 할 때 얘를 입사시켰더니 BC는 공기에서 유리로 서로 평행하게 입상했대. BC는. 그럼 끝났네. 반사돼서 나올 때도 평행하게 나오겠지 뭘. 그럼 아랫면에서 반사된 AB. 사실은 여기가 유리에서 공기로 일부는 나가지만 일부는 반사가 되거든. 어쨌든 반사가 된 애가 돌아올 때를 얘기한 거야. 자, 그럼 말해봐. 지금 이 얘기야. 그럼 A, B, C 어디로 나올까? 데칼코마니 누구야? R로 나오겠지. 끝났잖아. 좌우대칭인데 뭘. 승화되니? 데칼코마니잖아. 데칼코마니. 그럼 B하고 C는 똑같이 들어갔대. 그럼 나올 때도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뭐야 얘는? 바로 Q가 되겠지.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니? 제역이 돼 안 돼? 왜 그럴까? 엄마. 그래 A, B, C 이렇게 갔잖아. 그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B, B, C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돼? 그럼 CB선 얼마? CB선 이렇게 갔대. 얘랑 평행하게 갔대. 근데 얘는 굴절이 좀 달랐나봐. 굴절이 좀 달랐나봐. 이렇게 꺾였나봐. 근데 이렇게 돼서 얘도 이렇게 나온 거야. 왜? 얘가 같아야 되니까. 내 말 이해 현빈이 되니? 자,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수준을 좀만 높일게, 엄마. 수준을 좀만 높일게. 아, 이거 기가 막혀. 이거 알고 있으면 진짜 마다 뽕이야. 어디 가서 안 펴주면 아이고 진짜로. 자, 봐봐, 엄마. 하나만 더 해볼게. 선생님, 그럼 이거는 엄마 할게. 아, 이렇게 직선이 안 그려져. 자, 여기가 매질 1이고 여기가 매질 2고 여기가 다시 매질 1이야. 자, 그럼 빛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와. 그럼 물어볼게. 요 빛과 요 빛은 평행하다. 맞을까 틀릴까? 당연하죠. 왜요? 역진이잖아. 해봐. 여기가 만약 60도면 여기가 30도라고 하면 얘가 억각이야. 30도야. 그럼 사실은 이렇게 나가는 거지만 이렇게 나가는 거야. 똑같아. 일일이니까. 내 말 이해되니? 그럼 여기가 당연히 60도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됐죠? 잘 봐. 머리를 좀 더 써볼 거야. 그러면 이거 갖고 자, 머리 잘 봐봐.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야. 아, 또 크게 그렸어. 자, 얘가 매질 1, 2야. 예를 들어. 자,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갔대. 그리고 이 녀석이 법선이야. 이렇게 꺾였대. 자, 근데 요때 각도가 세타야.
오케이? 돼? 자 그럼 물어볼게. 여기 나올 때 빛도 여기 나올 때 빛도 세타다. 맞아 틀려? 역진이야. 돼? 왜냐면 잘 봐.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가 별이야. 그럼 이게 원의 중심이야. 이게 경계면이고 법선이면 이게 원의 중심이야. 그럼 이등변 삼각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별이야. 그럼 거꾸로 얘가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인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말해봐 엄마. 여기 봐봐. 말해봐. 말해봐. 봐봐. 그럼 누가 굴절이 큰 거야? 머리 써봐. 엄마 누가 굴절이 큰 거야? 다시 해봐. 굴절이 크냐고 어디가 각이 작냐는 거야. 어디가 굴절이 큰 거야? 얘가 각이 작지. 얘가 크잖아. 맞죠? 그럼 얘가 굴절이 큰 거야. 됐죠? 또 물어볼게 얘들아. 어디가 느려? 거기 적지 마. 적는 데 있어. 어디가 느려? 빛의 속도가 어디가 느려? 현아 어디가 느려? 이건 뭐야? 대답을 해야지. 어디가 느리냐는 건 뭐야? 어디가 각이 작냐라고 그러면 여기도 느린 거야. 매직 원에서. 돼? 그럼 잘 봐 엄마. 자 이제 끝났어 엄마. 얘를 만약 재혁아 얘를 만약 잘 봐. 평정심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원이 잘 되죠. 오케이? 돼? 그럼 말해봐. 이번에 이 새끼를 매질을 바꿨어. 2, 1으로. 그럼 또 물어볼게. 여기 들어갈 때 각이 세타야. 그럼 여기 나올 때도 뭐야? 세타야. 왜? 이것도 뭐야? 역진이니까. 그릴 필요 없잖아. 네? 굳이 한번 그려볼까? 얘가 굴절률이 크다며. 굴절률이 크면 각이 작아야 돼. 그럼 얘는 직진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이겠지. 그럼 여기가 만약 하트라고 하면은 여기도 하트고, 그럼 결국 얘가 역진으로 마찬가지니까 경계면에 법선을 그으면 얘가 더 큰 각으로 나오고 여기가 세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거기 체크해봐. 굉장히 좋은 문제야. 315페이지 13번이야. 별표 쳐놔. 315페이지 13번이야. 별표 쳐놔. 굉장히 좋은 문제야. 자, 해볼게. 그림과 같이 단색광 A가 매질 1에서 구형의 매질 2로 입사해서 다시 원으로 나온대. 가나에서 원, 2를 바꿨을 때 가에서 1과 1이 입사하는 것이고, 가나에서 A가 2에서 1으로 입사할 때 각은 세타돼. 자, 그럼 디귿 봐봐. A가 구형의 매질에서 나올 때 굴절각은 가하고 나가 똑같다. 자, 맞죠? 옆에다 두 글자 써라. 이게 뭐라고요? 역진이야. 왜 얘들아? 똑같은 각도로 들어갔으면 뭐야? 똑같은 각도로 나와야지. 이게 역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새끼들 이런 거 계산도 안 해. 그리지도 않는단 말이야. 되냐 안 되냐? 승아 되니? 됐어? 현빈이 됐니? 자 그럼 기억 봐봐. A의 속력은 1에서가 2의 속력보다. 자 뭐 물어본 거야? 어디가 각도가 크냐고 물어본 거야. 어디가 각도가 크냐? 여기가 크지? 그럼 어디서 빨라? 2에서 빠르죠. 그럼 1에서 느린다는 거니까 기억 맞는 얘기. 됐죠? 자 그럼 니은 봐봐. A의 파장 1에서 2에서보다 크다. 야 니네 이런 거 느껴지냐? 이런 거 느껴지냐? 기억하고 니은은 반대되는 얘기야. 둘 중에 한 새끼 무조건 틀린 거야. 왜? 빠른 곳에선 파장이 뭐야? 길어야지. 얘들아 오늘 하루 종일 배우는 거야. 한 번 굴절해서 들어가도요. 굴절해서 들어가도 진동수는 안 바뀐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지금 1에서 2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속도가 느리다는 파장도 짧다 같은 얘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럼 기억이 맞았으면 니은님 당연히 틀린 거지. 같은 질문인데. 1에서가 파장이 짧다는 게 1에서가 느리다는 얘기인데 뭘. 내 말 이해되니?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디귿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이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자 우리 단체방에다가 이제 새로운 친구들 초정하고 이제 오늘 영상도 올릴 테니까 혹시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체크를 해놔갖고 다시 또 보세요. 알겠죠? 됐죠? 자 지금 여기 봐봐. 또 봐봐. 자 그럼 조금 머리를 더 써볼게요. 머리 좀 더 써볼게요. 자 머리 좀 더 써볼게요. 자 여기가 1번 매질이고 여기가 2번 매질이고요. 자 여기가 3번 매질인데 여기가 다시 또 1번 매질이야.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얘가 여기서 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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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렇게 됐다고 할게. 자, 그럼 물어보자. 처음에 있던 매질 원에서 이 빛과 마지막에 다시 원에서 나온 이 빛. 이 빛은 평행할까 안 할까? 이것도 평행해. 왜요? 자, 한번 볼게. 여기가 만약 세타 1이라고 해볼게. 여기를 세타 2라고 할게. 여기를 세타 3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세타 1과 세타 프라임이 같다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보면 되거든요. 증명을 해보면. 자, 그럼 머리를 한번 써볼게요. N1에서 2로 들어갈 때, 자, 1에서 2로 들어갈 때 위아래 세타 1, 사인 세타 2. 맞죠? 틀림없죠? 자, 그러면 N2에서 이번에 N3로 들어갑니다. 여기네요. 2에서 3로 들어가요. 그럼 입사각이 세타 2입니다. 억각이니까. 그럼 여기가 세타 2, 여기가 세타 3. 자, 마지막 3에서 다시 1으로 갈 때 여기 억각이니까 3에서 1으로 들어갈 때 여기가 사인 세타 3, 여기가 사인 세타 프라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세 개를 다 곱해봐. 세 개를 다 곱하면 1이 나오죠. 그죠? 돼? 그럼 여기도 곱해봐. 곱해봐. 그럼 얘도 곱해서 같아 1이 나오죠. 그죠? 그 얘기는 얘네들 같아. 됐어?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잘 봐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조금 바꿔볼게. 엄마, 조금 바꿔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N1 사인 세타 지그리자그리 엑스칼리버. 그럼 얘가 N2 사인 세타 2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걸 이제 상동이라고 하거든. 상동.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의 매질에서 세타 1으로 들어온 건 2의 매질에서 세타 2로 들어온 거랑 똑같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얘를 싹 지워. 그리고 요 새끼를 옮겨다가 여기다 붙여도 돼. 왜? 똑같은 위치나 마찬가지니까. 돼? 그럼 뭐를 또 바꿔볼게. 뭘 또 써볼게. N2 사인 세타 2는 거꾸로 지그리자고 하면 N3 사인 세타 3야. 그럼 무슨 얘기냐? N3에서 세타 3로 들어온 건 N3에서 세타 3로 들어온 건 N1에서 세타 1으로 들어온 거랑 똑같아. 그럼 얘를 만약 지우잖아. 그럼 요 녀석을 여기다가 끌어다 붙이면 돼. 그럼 여기도 원이고 여기도 원이면 뭐야? 직진하겠지. 각도로 쓰면 같은 거야. 네? 그 말이 여기 있어. 다시 얘가 N3 사인 세타르지? 그럼 여기가 N1 사인 세타 1이야. 어머. 그럼 결국 얘가 같은 거야. 됐죠? 됐죠? 그럼 자, 머리 써볼게. 다시 그려볼게. 머리 써볼게. 선생님 혹시요 그러면요. 여기가 만약 수만 번째 매질이 있어. 근데 여기 수만 번째 매질에서 다시 또 원이 등장했어. 그럼 얘는 또 각도가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또 세타 원이 되는 거야. 오케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수만 번째 매질이 있어도 만약 엄마 여기 봐. 수만 번째 매질이 있어도 다시 또 이 매질이 되면 얘도 똑같이 여기서 세타 2가 나온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우리 교재표가 313페이지야. 자, 313페이지다가 자, 요거 한번 써놓으면 좋긴 한데 그냥 이 문제를 좀 가름을 할게. 알겠지? 네. 자, 거기 313페이지에 9번 한번 봐봐. 자, 손대지 마. 그냥 눈으로 할 거야. 자, 313페이지 9번 보면 매질 A에서 같은 입사각으로 입사한 파장이 같은 세 빛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지금 모두 다 똑같은 매질에 똑같은 파장이 같은 애니까 여기 같은 거 아예 같은 애야. N남다 같은 애들이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봐봐. 엄마 N남다가 같으니까 똑같은 굴절에서 입사각도 다 똑같은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B하고 C를 거쳐서 마지막 D로 가는데 B하고 C를 통과하는 빛의 경로는 표시를 안 했어. 자, 지금 313페이지 9번 하고 있어. 그럼 B S는 PQR 중에 하나래요. 근데 A와 C는 굴절률이 N1으로 갔고요. B하고 D는 굴절률이 N2로 갔대. 자, 그럼 도대체 이 밑에 뒤에서 있는 S빛은 PQR 중에 누가 온 거냐 이거야. 근데 잘 봐봐. A하고 엄마 여기 봐봐. A하고 지금 C가 같은 매질이야. 그럼 A하고 C는 이 경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돼? 그럼 거기다 그림을 그려봐. C 그림을 A처럼 똑같이 왼쪽 두 칸, 오른쪽 두 칸, 아래로 두 칸에서 연결을 한번 해봐. 너 그려도 돼. 야, 너 그려도 된다고 빨리 해. 뭐가 있지 말고. 지금 나중에 또 베껴오면 되니까. 그럼 또 말해봐. B하고 D하고 같은 매질이니까 금방 그은 그 선에다가 B처럼 D처럼 아래 두 칸, 오른쪽 한 칸을 연결을 해보란 말이야. 그럼 빛이 연결된단 말이야. 얘 봐봐. 얘 지금 뭐야? 같은 매질이지? 그럼 아래 두 칸, 뒤에 두 칸이 여기지? 뭐 다 그리고 있어. 됐어?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매질이지? 그럼 이렇게 한 칸 그리면 되잖아. 자, 얘하고 얘하고 같은 매질이지? 그럼 얘가 지금 아래 두 칸, 오른쪽 두 칸이지? 됐어? 얘하고 얘가 같은 매질이지? 아래 두 칸, 오른쪽 한 칸이지? 오른쪽 한 칸이요. 에이 그 진짜 왼쪽까지. 여기 봐봐. 같은 매질이지? 네. 그럼 오른쪽 두 칸, 아래 두 칸 여기잖아. 네? 그럼 다 그리고 있어. B하고 D는 어때? 같이. 아래 두 칸, 오른쪽 한 칸이지. 그럼 요거지. 얘하고 얘가 그거 같고 얘하고 얘가 나란히 하는 거야. 뭔 말인지 돼? 자, 그럼 다시. 얘하고 얘가 같은 매질이지. 그럼 아래 두 칸, 오른쪽 두 칸. 아래 두 칸, 오른쪽 두 칸. 얘랑 얘랑 평행이. 얘하고 얘가 두 칸. 그럼 아래랑 아래 두 칸, 오른쪽 한 칸이지. 됐어? 그럼 다 그리고 있어. 여기 같은 애들 아래 두 칸, 오른쪽 두 칸. 얘하고 얘 평행이 된다. 됐어? 그럼 얘는 어때? 같은 애들이지. 아래 두 칸, 오른쪽. 된 거야? 된 거야? 자, 그럼 말해봐. 니은 S는 뭐야? Q다 맞죠? 그럼 A와 C에서 진행하는 세미세 파열 같다. 자, 맞잖아. A하고 C 구조를 같다며. 근데 처음에 뭐야? 입상하고 같았잖아. 파단도 같았잖아. 그지? 그럼 구조율이 똑같으면 또 파단도 똑같아야지. 자, 그럼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이거 되게 쉽다. N1하고 N2 중에 누가 크냐? 자, 그럼 N1에서 N2로 들어갈 때, 즉 A에서 B로 들어갈 때 각이 누가 크냐? 각은 A가 더 크잖아. 그럼 굴절이 얘가 더 작아야지. 돼? 얘들아. 지금 여기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얘가 N1이고 N2인데 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돼? 그럼 누가 굴절이 커? 각이 작은 애가 굴절이 크다며. 얘가 더 큰 거지. 된 거니 안 된 거니? 확인됐어? 저기 됐어? 자, 5분만 쉴게요. 정리해 두세요.